기업 회생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즉각적인 도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체당금 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기업 회생과 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트렌드 핫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도산될 위기에 처했다면 과연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망했으니 임금을 받을 수 있겠어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터. 하지만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 사업자와 근로자, 이중의 고통을 피하고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트렌드 핫이슈에서 공개한다.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한 사업자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터. 노사의 상생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광태 노무사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자. 우선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기업 회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신데, 첫째는 회사가 퇴직금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때 우선은 기다리지만 마시고 1년 안에 꼭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회사가 3개월 이상 급여를 만약 밀린다면 계속 다니시기보다는 체당금은 3개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3개월 이상이 밀릴 때에는 회사를 먼저 퇴직을 하시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신 후에 다니시던 회사가 회생에 성공해서 다시 다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재입사를 하시는 방향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기업 회생 제도와 체당금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 걸까? 먼저 기업 회생에 대해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존속 기업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제도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의 비교를 통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 신청을 받아주고 있고, 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또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거치시는 게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체당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 대신 국가가 나서서 그 급여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런 급여나 퇴직금을 무한하게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퇴직금 3년치와 급여 3개월치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및 체당금 제도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가 적용되기에 보다 전문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데, 김광태 노무사는 실패한 사업자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다른 노무법인에서 체당금을 신청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곳에 찾아오게 됐는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셔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면 회사도 다시 살고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도와줄 전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노무법인의 경우에도 각각의 주력 업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 해당 노무법인이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당금으로 본다면 기업 회생과 체당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진 노무사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되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또 노무법인에서 체당금만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법인도 오히려 계약만 하기에 급급하고 사건이 또 마찬가지로 뒤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을 두루 섭렵하는 노무법인을 선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기업이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기업 해상과 체당금 문제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봤는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 노무사 김광태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노무사님, 그 기업 회생과 체당금 문제 말고 또 어떤 의뢰를 맡아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한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해당 기업의 경제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업 회생과 체당금을 통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급여 관리에 대한 아웃소싱 업무랄지 건설업 노무 관리 업무, 기업 지원금, 인사 노무 교육, 산재, 부당해고 신청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근데 그 급여 관리에 대한 아웃소싱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예, 좀 생소하실 텐데요. 급여 아웃소싱이란 특정 기업의 급여 지급, 사대보험 관리, 연말 정산 등 그 임금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전체 기업의 80%가 넘는 기업들이 급여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앞으로 국내의 경우에도 기업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을 하고 급여 업무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이런 급여 아웃소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나도 노무사님에게 좀 의뢰를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되는 게 수수료가 비쌀 거야. 아유 비싸서 노무사님 쓰지도 못할 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수수료는 어떻습니까? 업계의 수수료는 일정 부분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인처리를 원하신다면은 해당 법인의 전문성이랄지 이런 부분 어떤 확실한 기준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관행적으로 좀 정해져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김광태 노무사님 오늘 함께 하는데 최종 꿈, 그러니까 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급여 아웃소싱 외에도 더 다양한 업무 영역으로 저 업무를 확장해서 저희 서비스를 받는 기업이 회사와 직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함께 어우러진 멋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력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김광태 노무사님 같이 이렇게 든든한 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큰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